글쎄 유영걸 대표님, 네.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네요. 네. 일리 있는 얘기를 왜 이렇게 거칠게 하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바퀴벌레라는 예를 든 거는 아주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또 아주 일리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대통령 감옥 간 뒤에 슬금슬금 기어나서 그동안에 쥐죽은 듯이 있다가 지금 또 친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조기 전당대회 하자, 뭐 홍준표는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당권을 잡으려는 또 노력을 하니까 저런 면에서 저 홍준표 후보가 좀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대선 때는 그럼 홍준표 후보가 왜 저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대선 때는 뭐 친박 뭐 복당시켜주고 또 오히려 징계 해제하고 뭐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도 좀 분명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더 좀 나섰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때는 표 한 표가 급하니까 끌어안다가 지금은 끝났으니까 또 저런 거고 또 후보는 또 홍준표 후보는 또 책임이 없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 끝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지금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국가로 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이 그걸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저렇게 멱살잡이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우리나라 보수 저기도 국민들이 26% 가까운 표를 몰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모아서 뭘 좀 결집해서 보수를 또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거친 목소리로 싸우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홍준표에서 미국 가 있잖아요. 예, 미국 가 있죠. 조만간 오시겠는데요, 이러다가요? 그 본인이 가시면서 뭐 한 달 안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죠. 근데 이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항상 정치하는 행태를 보면 단 하루도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가서 머리 식힌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누구나 다 그때 언론 기사 한번 보십시오. 아, 미국 가서 열심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뭔가 던지실 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7%로 출발했지만 24%의 득표력을 올렸다. 결국 죽어가는 당을 내가 살리는 것만 해도 나는 이 대선에 의미가 있다고 자신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뭡니까? 당연히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 자유한국당을 새로 재건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데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그 기존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식 어법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대받아치면서 많은 하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홍준표식 정치 투쟁이고 정치 방식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이제 제대로 된 재건을 바라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이전 투구 아니냐 아마 걱정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거의 막말에 가까운데 서로가요 제정신이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지금 낯을 드시냐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홍문종 이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고 홍준표 전 지사가 그 공항에서 나가면서 홍문종 그 후보가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대선에서 진 그 후보는 좀 자숙해야 될 때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치면서 친박아 좀 빠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같은 홍식을 가진 두 정치인이 지금 상당히 감정적 지금 대립을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 좀 눈꽃 사납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권자께서는 좀 당이 재정비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를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정말 안타깝고요. 아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생각은 내를 이게 대표로 추대해달라. 추대해달라. 이런 아마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친박은 아예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옛날처럼 바꿔가지고 친박이 주류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홍문종 대표 그분도 넣었지만 집단 지도체로 바꿔서 친박이 당을 잡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정말 두 쪽 다 자숙해야 돼요. 홍준표 후보는 이게 패자는 말이 없다 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비판하고 욕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박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아직 반사 자숙한 적이 없거든요. 이대로 가면 이게 다음 정권도 또 힘듭니다. 정말 이게 그 개파싸움 고질적인 거 이거 정말 없애야 됩니다. 글쎄 배 의원님 뭐 야당 얘기여가지고 좀 코멘트하기가 조금 참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냥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2012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뭐 또 내홍을 또 겪은 바가 있어서요. 뭐
제가 저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홍준표 지사께서 또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이 뭐 밤에는 룸살롱 가서 술 먹고 뭐 다음날 아침에 패션 잡하라고 했나요? 예, 뭐 그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너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좌충우돌하고 계신 모습이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참 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보수 정당도 정말 좀 그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보수, 우리 뭐 유승민 전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개혁적이고 따뜻한 보수 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두 정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좀 이렇게 좀 자리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내홍은 좀 벗어나셔서 좀 정당을 새롭게 좀 정비를 해주시면 그게 예.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중에 하나가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엠바고가 이제 풀려가지고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국방부하고 합참을 방문해서 이제 장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부처로 국방부를 친다면 가장 먼저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 저것도 좀 의미가 있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부처가 국방부라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안보 아닙니까? 예. 안보,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이거가 가장 큰 불안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일요일 날 그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쐈을 때 ICBM에 육박하는 예. 장거리 그 5,000km짜리 쐈을 때 그 41분 만에 보고하고 김관진 그 안보 수석, 안보 그 국가보안실장 그분들하고 옛날에 구시대 때 임명한 장관들하고 그 사람들을 LSC 같이 했죠. 보고받고 회의하는 모습 굉장히 우리가 좀 신선하게 봤거든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저렇게 국방부 가서 우리 안보 태세를 한번 가담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지금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자세 보인다는 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그 사드의 전격적인 배치 그 과정에서 이 문재인 후보 측과 또 국방부 또 장관 또 담당자들하고의 또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대통령이 가장 1호 현장 방문하는 부처를 국방부로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을 나름대로 보좌해서 국가 안보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최종의 그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대통령을 직접 보면서 아마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지휘 계통에 대한 또 이런 그런 그 자세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 대표 저 내용만 볼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상조 교수가 내정됩니다. 예, 김상조 교수는 뭐 경실련 뭐 이런 데 참여연대 이런 또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한성대 그 교수신데 저분이 삼성 어떻게 보면은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파는데 저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냥 뭐 반대만 하고 기업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저분이 임명됨으로써 조금은 사그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인선 내용은 저희가 하단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